이제 이 친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라나면서 언젠가는 노동자의 위치에 서게 그럼요. 된단 네. 말이죠. 이 친구들이 노동자의 위치에 섰을 때 올바르게 노동을 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게 있다면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참 어려운 질문 같기도 하고 좀 그렇죠. 이게 막 성인들이 그러면 정말 적나라하게 이렇게 막 얘기하고 뭐 어떻게 말할 텐데 우리 잘하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좀 나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겠지만 말씀을 드리면 절대 노동이라는 것 자체가 노동을 하는 노동자는 특히 노동자는 절대 천하고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말씀 천하고 힘들고 어려운 직업도 아니고 그런 나쁜 사람도 아니고 천한 직업도 아니고 천한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노동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난 노동자야. 되게 부끄러워. 나는 감춰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당당하게 노동자라는 걸 말할 수 있었으면 되게 좋겠어요. 네. 그 예를 잠깐 드리면 제가 환경미화원 저희가 말하는 흔히 노동자라고 하시면 환경미화원을 떠오르잖아요. 그 환경미화원 분께서 환경미화원 옷을 입고 그대로 그 복장 그대로 자녀들 발표하는데 직업 발표하시는데 직접 가셔가지고 나는 자랑스러운 환경미화원입니다 라고 말했던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야 정말 노동이라는 건 저런 거구나. 내가부터 부끄럽게 생각 안 하고 나부터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정말 노동이라는 것도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게요. 그분은 자기 환경미화원에 대한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어가지고 명함도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멋있으신데요. 본인이 하고 약간 더러우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제가 치우겠습니다. 직업 정신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렇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제일 첫 번째가 제가 봤을 때는 노동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견도 가져서는 안 되고 노동이라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사실 노동에 대한 인식 자체를 이제 개선을 한다는 움직임이 많이 나오는 게 우리가 직업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노동을 노동이죠. 하고 네네네. 있다는 거니까요. 동일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하면 육체 노동에 한정지어 생각하거나 혹은 흔히 말하는 3D 업종에 한정지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서비스 내가 제공하는 어떤 사회적 서비스가 노동이 될 수 있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알으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노동이라고 하면 되게 천박하고 이상하게 보이는데 근로라고 하면 되게 멋져 보이는 그런 함정에 빠지는 건데 이 책에서도 나오죠. 네, 그 근로라는 것도 결국 노동에 부지런하지 일하는 그쵸, 사람을 네. 근로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자는 멋져 보여. 근데 노동자는 천해 보여. 이런 생각부터 바뀌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희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최현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다 같은 노동자입니다. 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장 선생님도 나라에서 월급 받는 노동자시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 또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자꾸 노동자니까 노동자에 반대되는 고용주는 꼭 우리의 적같이 보이는 우리의 상대되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시면 절대 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적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무조건 괴롭히고 나쁜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안 되는 게 항상 노동권을 침해하는 사람도 고용주이긴 하지만 내 노동권을 지켜주시는 분도 고용주이거든요. 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노동을 대가하고 받는 그 대가도 그 고용주라는 분들이 주지 않으면 저희는 어딜 가서 그 근로의 대가를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쁜 사람이다 무조건 고용주 사장이 나쁜 항상 그 외국인들 하면 사장님 나빠요 그 유행어처럼 사장님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장님을 나쁜 사람도 좋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게 기본이 바로 노동권에 대한 기본 인식을 같이 하면 결코 사장님도 나쁜 사람이 아니라 같은 동반자다 상생하는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용주는 여러분들의 적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같이 상생하는 그럼요. 관계죠. 필요한 걸 서로 주고받고 또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적대시하거나 혹은 또 내가 고용주가 되었을 때 노동자를 적대시하거나 이런 관계가 그럼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 부분을 되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요. 많거든요. 제가 아까 처음부터 가장 걱정했던 게 처음부터 제가 이런 악덕 고용주 사례를 들고 아르바이트 노동권 침해 굉장히 사업주는 다 나쁜 사람이고 돈 많은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되게 겁났거든요. 근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정말 이 노동이라는 것도 삶의 한 부분이라는 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일 때문에 요즘 뉴스에는 과로사 정말 그런 분들 되게 많이 나오고 그렇죠.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이제 정년 연장을 해달라. 우리나라에서는 딱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한국만 딱 두 나라만 정년 연장을 해달라. 유럽에서는 정년 연장을 하겠다라고 해도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정년을 했으면 자기 일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하나의 삶의 일부분에서 조그만 부분을 떼나오고 더 큰 삶의 일부분을 준비하고 싶은 건데 저희는 꼭 이 일이 아니면 모두 끝날 것처럼 그렇죠. 저는 노동을 안 하거나 일을 안 하면 나는 이제 죽은 생명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제가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거는 뭐였냐면 과로사로 통계로 잡히는 거는 저희 나라밖에 없다는 거 사실도 저는 되게 이 과로사라는 것 자체를 외국에서는 용어 자체를 유럽에서는 들어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피곤해서 일을 해서 죽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좀 두려운 마음도 그럼요. 들고 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마음도 많이 들어요. 취업을 했다고 해서 막 플랜카드 걸고 어디 취업했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취업을 해서 자기 삶을 즐기는 건 좋은데 내가 그만큼 환대받는 직장에 취업했으니까 내 몸을 불사르겠다.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 보면 저는 좀 아이러니한 뉴스가 뭐였냐면 소방관들이나 이제 의사 선생님들께서 환자를 보다가 과로사로 돌아가시면 이걸 미화처럼 미담 사례처럼 그렇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거 과로사는 방지해야 되는데 막아야 되고 지켜줘야 되는데 이걸 막 정말 열심히 일해서 돌아가시는 분처럼 물론 돌아가시는 건 맞고 열심히 돌아가시면 맞는데 이걸 미담화해서 미화해서 과로사를 이런 부분은 좀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리해 보도 될까요? 네.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꼭 노동자, 각자 미래의 노동자시니까 꼭 기억해야 될 3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첫 번째는 노동은 아름다운 거다. 노동이 천하시 될 게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용주는 절대 여러분들의 적이 아닙니다. 같이 상생하고 같이 가야 할 동반자. 파트너십이라고 하죠. 저희 파트너인 관계거든요. 위아래가 아니라 아까 갑과 을의 관계 아니라 나와의 파트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은 삶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께 전부가 될 수 없는 거죠. 그 부분을 알고 노동을 하시고 노동을 하시면 충분히 쉬는 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맞아요. 이 3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저한테도 되게 감명 깊게 다가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심현철 선생님이랑 같이 노동에 대해서 되게 즐거운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즐거운 거 맞으시죠? 저는 너무 즐겁습니다. 정말 핵심 정보를 이제 또 친구들한테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아르바이트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지 모르는 맞아요. 상황에서 선생님께서 꿀팁을 또 전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언제부터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딱 저희가 이제 강화중학교 학생들만 대상으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 13세 이상부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딱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강화중학교 친구들만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15세부터 18세까지 가능하세요. 그런데 이제 미성년자이다 보니까 준비하는데 몇 가지 서류도 필요하고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아르바이트를 꼭 하겠다, 어딜 가서 하겠다. 그럼 3가지 서류가 꼭 필요한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먼저 가족관계 증명서. 흔히 말하는 보호자가 누가 있는지 그게 첫 번째로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법정 후견인 동의서. 좀 어렵죠 이게. 그러니까 보호자 동의서가 있어야 된다. 아까 하면은 가족을 증명했던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면 이번에는 동의서. 내가 우리 아이가 이 일을 해도 괜찮습니다라고 해주는 그런 동의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18세 미만 같은 15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만 15세입니다. 미만 같은 경우는 취진 인허증이라고 이게 필요한데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고 싶어서 제가 하나 가져왔거든요. 보시면 만 15세 미만이면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까지. 네, 2학년까지. 15세 미만일 경우에 3학년도 해당되는 학교도 있죠. 빨리요. 네. 그러면 보시면 15세 미만자의 취직 인허증 이게 좀 생소한 용어실 거예요. 나머지 뭐 가족 등록부라든지 나머지 동의서는 다 볼 수 있는데 이 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내 취업을 했다 그러면 불법으로 고용했을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꼭 보셔야 될 부분이 15세 미만 이제 주소하고 사용자는 반드시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학교장 교장 선생님이 허락을 안 해주시면 여러분은 아무데도 갈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건 만 15세 미만일 때 만 15세 미만일 때는 15세 미만 취직 인허증 이게 꼭 필요한 거죠. 저도 이번에 일하면서 저 15세 미만은 별로 해본 적이 없어서 저 취직 인허증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학교장이 꼭 필요하다는 거 되게 신선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취직 인허증을 우리 친구들은 처음 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저도 처음 봤는데 이 양식이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이 양식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만 알아도 일단은 굉장히 접근이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를 더 보여드려도 되겠죠? 네. 네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은 아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까 가족관계 등록부 빼놓고 친견인 동의서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보시면 친권자 그리고 친권자로 말하면 제일 쉽게 부모님, 네. 부모님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사업장 사업장. 일할 때 일할 때도 이렇게 하고 여기에 보시면 첨부는 가족관계 가족관계 증명서. 증명서. 그러니까 필요한 서류 3개가 딱 되겠죠.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동의서 그리고 15세 미만인 만 15세가 안 되신 친구들은 취인허증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네. 15세부터 18세까지 아르바이트 우리가 말하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이제 뭐 읍사무소나 그렇죠. 이런 데 가서 뗄 수 있는데 이 양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이 양식은 정말 너무 요즘은 정말 인터넷이 너무 좋은 게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표준 양식에 딱 이렇게 이 양식뿐만 아니라 내가 단기간 아르바이트 5시간 하는 아르바이트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아르바이트 양식까지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여러분들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반드시 참조하셔서 이 표준 양식을 쓰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업종에서 청소년이 일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모든 업종이 되면 큰일 나겠죠, 사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것은 딱 정해져 있다고 좀 안타깝지만 좀 미성년이 관계로 아직 딱 정해져. 일단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는 무조건 안 돼요. 여러분 갈 수 없는데 흔히 말하는 어른들만 다닐 수 있는 곳 그런 데가 있죠. 뭐 유흥업소랄지. 유흥업소 간격이죠. 그리고 막 비디오방 이런 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 있죠. 전화방, 화상대화방, 저희 방자가 많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술을 파는 방. 방들, 각종 방들, 그리고 막 단란주, 음주, 술 파는 옷 이런 것은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라서 여러분이 아르바이트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 있어요. 고용 금지 업소도 있는데 막 도살장이라든지 이런 청소년들이 막 이런 부분 유해인 환경. 그런데 출입은 되는데 고용 금지되는 업소가 여러분들이 오해하기 쉬운 게 나는 PC방을 가잖아요. 청소년들도. 근데 PC방을 가는 건 돼요. 노래방도 여러분 가실 수 있죠. 네. 노래방도 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업종 안에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청소년 출입은 가능하지만 제일 친구들이 많이 틀리는 게 바로 이거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출입은 하는데 거기서 일은 할 수 없다. 이거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헷갈릴 수 있는데 만약 여러분을 고용했다면 그 고용주께서는 잘못 고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용주한테도 나는 취업할 수 없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죠?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 그런 역량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잘 알고 가는 게 정말 우선적이니까요. 그래서 딱 그걸 빼놓고는 그러면 어디 있지? 하나도 없잖아요. 라고 하나도 없는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데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아시죠? 패스트푸드점. 네, 우리가 그쵸. 말하는 맥도날드, 롯데리아 막 이런 점. 그리고 편의점. 네. 그리고 술을 판매하지 않는 음식점 서빙 같은 거. 네. 식당 같은 거 술을 판매하지 않으면 이런 서빙도 되고요. 전단지 아르바이트도 저는 대학교 때 해봤거든요. 이 아르바이트도 청소년들이 가능합니다. 붙이고 떼고 하는 아르바이트. 그리고 저희가 말하는 그 집에 사는 간이노동, 간의 수공업 같은 네. 그런 것까지 모두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짚어주시니까 훨씬 친구들이 자기가 어디에서 노동을 할 수 있는지 알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진짜 우리 친구들한테 너무너무 도움되는 정보를 많이 알려주셨는데요. 이 10가지 당부라는 책을 읽으면은 우리 네. 친구들이 노동에 대한 어떤 조금의 구체적인 인식들이 쌓일 것 같아요. 그렇죠. 책으로 이렇게 노동이라는 세계를 간접적으로 접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친구들에게는 또 다른 경험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혹시 드라마나 영화, 웹툰 이런 것들 조금 진입장벽이 낮은 노동에 관한 어떤 콘텐츠를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이 책이 가장 좋은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이 책을 읽으시는 게 가장 좋긴 한데 나는 책보다는 아무래도 미디어 쪽이 강하다. 네. 보는 거에 시청각 영상 쪽이 강하다. 나는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 드라마 한 편을 꼭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 송곳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송곳. 좀 오래된 2015년도에 나온 6년 전이죠. 네. JTBC에서 방영됐던 송곳이라는 드라마인데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보통 분들이 노조를 만들었어야 하면 굉장히 이제 나쁜 걸 만들었구나. 회사에는 노조가 없어야 돼. 네. 그래야 회사가 잘 때 막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노조를 만드는 과정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노조는 나쁜 거야, 없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왜 노조를 만들어야 되고 노조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의 노동권은 어떻게 보장돼야 되는지를 조그만 마트에서 마트에서 일어나는 고용 안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노조와 노동과 노동노조 이렇게 함께 어울려져가는 만들어지고 탄생되는 과정들을 만들어준 드라마거든요. 저는 그거 보면서 굉장히 노조의 필요성을 정말 크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드라마가 또 나올까 싶을 정도로 정말 노동자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고 이래서 노조를 만드는구나, 그 노동자가 이래서 필요하구나라는 걸 정말 정확히 저도 배운 드라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드라마가 안 맞는 친구들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이 드라마의 원작은 웹툰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드라마도 싫다, 나는 웹툰으로 보겠다는 친구들은 좋다. 네. 그림 좋다는 친구들은 웹툰으로 보셔도 충분히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때까지 이제 한 차례 콘텐츠의 촬영을 마쳤는데요. 시간이 정말 네, 쏜살같이 달려가는 시간입니다. 노동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 우리 친구들이 또 궁금한 점도 있을 수 있고 또 선생님과 그렇죠. 같은 생각을 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은 유튜브에다가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함께 하셨는데 네. 소감이 어떠실까요? 저는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게 너무 고맙게 생각되고요.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들은 미래의 노동자입니다. 나는 노동자 안 될 거야,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은 모두가 노동자입니다. 그 노동자의 어린 새싹부터가 반듯하게 자라야 나중에 큰 나무가 되듯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노동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바뀌는 계기가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좋은 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너무 말씀을 잘 해주신 덕분에 저희 친구들도 엄청난 배움의 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러면은 저희 여기서 촬영을 마칠까 하는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또 고윤미 선생님과 한번 촬영을 했는데 거기서 마무리 인사를 하나 저희가 봤어요. 마무리 인사를 알려드리자면 두 번 보시겨입니다. 두 번 보시겨. 많이 봐달라는 의미에서 그럼 손을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같이 두 번 보시겨를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마무리 인사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 번 보시겨.